또 인사는 이제 하고 방학 기간에는 단원들을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과목들도 있고 난이도도 있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좀 뺄 거고 우리가 진행할 단어는 딱 두 개입니다. 자극이라고 하는 단어. 자극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저렇게 자극을 줬어. 팔에. 이게 뇌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어떻게 돌아올 것이면 이제 그 속도는 어떻게 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유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했죠. 가게도도 조금 그려보고 이런 것들 했을 텐데 조금 더 디테일한 난이도로 다뤄볼 겁니다. 오늘 자극부터 합시다. 자극. 자극을 다루는 유런이라고 하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거거든요. 이거 뭐라고 읽냐면 신경세포라고. 우리 신경을 구성하는 세포입니다. 우리 세포 생김새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요. 여기에 뭐 핵이 있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형태가 기억이 나지.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뉴런 이렇게 생겼던 거 기억나요? 끝에 약간 뾰족뾰족하고 중간에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벌어지고 기억나니? 이것도 그냥 세포예요. 이것도 세포인데 그냥 생김새가 조금 특이한 세포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기능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기능이 자극하고 명령을 전달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뉴런 생김새 한번 볼게요. 사실 뉴런도요 종류에 따라 생김새가 다른데 좀 일반적인 형태의 뉴런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끝에 벌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좀 삼성옥수 털처럼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부터 자극을 건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지돌기라고. 가지돌기의 기능은 뭐냐면 자극을 수용합니다. 수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극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를 축삭돌기라고. 한자인데 높은 삭자를 쓰거든요. 높은처럼 길게 퍼져 있다. 이걸 축삭돌기라고. 축삭돌기. 자, 축삭돌기는 자극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극이 이동하는 주요 경로가 되겠다. 이제 그래서 가지돌기 쪽에서 자극이 받아들여져오면 일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요 부분은요. 여기 끝부분 있죠? 자, 여기는 그냥 축삭 말단이라고. 축삭돌기의 끝부분이다. 사실 뉴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뒤로 또 이렇게 다음 뉴런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가지돌기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로 신호를 건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죠? 어려울 거 없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운데 동그랗게 박혀져 있는 거 있지? 이것까지만 좀 정리를 해놓을까요? 자, 여기는 신경세포체라고. 자, 얘도 어쨌든 좀 특이하게 생겼지만 이런 세포란 말이야, 세포. 세포면 핵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뭐 소포체라든지 골지체라든지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얘네가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이 신경세포체예요. 신경세포체. 그래서 얘는 핵과 소기관이 밀집되어 있어요. 핵과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약간 이 신경세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이 있으니까요 어떤 전사 번역을 일으킬 수도 있고 소기관이 있으니까 단백질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장소들의 물질이나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됐죠? 자, 이때 우리는 이 뉴런을 구분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자 가다가 뭔가 뾰족한 물체에 손이 닿았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게 신호가 가야 되겠지. 그럼 고통을 인지하는 건 어디서 할까? 우리 몸에 뇌에서 합니다. 감각을 인지하는 건요 전부 다 뇌에서 해요. 뇌에서. 그럼 이 신호가 어디로 가야 돼? 뇌로 가야지. 뭔가 뾰족한 거에 닿았는데 라는 신호가 뇌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뇌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신호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 아 지금 찔린 상황이구나. 그럼 명령을 내려야겠구나. 그치? 명령을 내려야겠구나. 그럼 뇌를 구성하는 뉴런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얘는 기능이 다르지. 얘는 전달자의 역할이었는데 얘는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이 명령을 다시 손끝으로 갖다 줘야 돼. 야 지금 찔렸잖아 바보야 손 좀 떼. 이렇게 명령이 가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세포라고 할지라도 그 기능들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의 차이점들을 좀 볼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자, 구분 기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방법은 쉬워요. 회도 중학생 정도. 말이집이라고 하는 것의 유무입니다. 말이집의 유무. 말이집의 유무. 말이집의 유무. 말이집이 뭔가요? 자, 첫 번째로 말이집 뉴런이 길게 뻗어 있는 거 목근 축삭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축삭도 이렇게 축삭 아무렇게나 불러도 괜찮아. 근데 이 축삭이 비엔나 소세지가 이렇게 숑숑 매달려 있어. 이걸 말이집 뉴런이라고 그래. 얻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풀어서 보자면 여기 있는 걸 한번 보면 얘를 말이집이라고 부르는데 저게 말이집이냐? 실제로는 요렇게 약간 두루마리 휴지가 말려있는 것처럼 됐을까? 자, 근데 어쨌든 말이집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생김새를 좀 볼게요. 이 뉴런의 핵심 역할은요 신호를 전달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호가 어디서 와야 돼? 여기 가지돌기부터 와야 돼. 여기서 받아들였겠지? 다음 뉴런이 됐던 간에 어떤 피부 겉면이 됐던 간에 여기서 자극이 왔을까? 그럼 자극이 일로 가겠지. 자, 근데요 이 말이집의 제일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전련체. 이런 신경 신호들은 전부 다 전기 신호로 이동을 하거든? 근데 전련체는 뭐냐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문제가 있죠. 이 길 따라 가볼까? 못 가지.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껑충 뛰어넘어요. 이렇게 뛰어넘어. 다시 이렇게 껑충 뛰어넘어요. 다시 껑충 뛰어넘어.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도약은 껑충껑충 뛴다는 거지. 전도는 한 뉴런 내에서 자극 혹은 신호가 이동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전도. 껑충껑충 뛰어가. 근데 이렇게 가면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속도가 훨씬 빨라요. 빈 공간을 이동하는 개념이 되니까 도약전도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럼 도약전도를 일으키려면 오히려 가운데 좀 막아주는 말이집들이 있었어야 된다. 됐죠? 별로 어렵지 않지. 일단 용어들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이집 보면은 내부에 여기에 세포가 있어요. 세포들이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슈반세포예요. 과학자 이름이에요. 슈반이 발견한 세포입니다. 어쨌든 세포네? 이런 세포가 있었을 거야.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게 슈반 세포면 세포막이 이렇게 있었겠지. 이 막이요 조금씩 늘어나. 그래서 이렇게 말기 시작했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말이집이에요. 그래서 슈반 세포는 여러분이 왜 알아야 되냐면 슈반 세포에 세포막이 연장된 겁니다. 연장되어서 말이집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연장되어서 마리집을 형성을 했구나. 그 다음에 다시 좀 그림으로 넘어올게요. 그럼 여기 마리집이 없는 이 노출된 부위들 있잖아. 자, 여기는 다 뭐라고 부르냐면 랑비의 결절이에요. 랑비의 결절. 그럼 랑비의 결절에는 전기 신호가 실제로 통하는 곳이란 말이야. 이동하는 곳이란 말이야. 됐나? 마리집은 전기 신호 와요, 안 와요? 안 온다고. 뛰어넘는다고 했잖아. 자, 우리 뒤에서 쓸 표현인데 앞으로 전기 신호가 도달했다는 걸 뭐라고 할 거냐면 막전위가 변화했다라고 할 거야. 막전위. 막전위는 뭐냐면 세포막 주변에 세포막 안쪽에 전위, 전위는 그냥 전하라고 생각하시면 돼. 전기 신호가 오게 되면 전하가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이 랑비의 결절에는 막전위 변화가 있어요. 막전위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응용해 볼까요? 마리집은 전기 안 통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막전위 변화가 없는 지점이에요. 슈반 세포의 세포막이 연장돼서 마리집을 만드는구나. 근데 마리집은 절연체고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들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전기가 또 통하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로요.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얘는 생겼고 축삭이 처음에 그려놓은 거. 저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리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약 정도를 할 수 있을까? 못하지. 그냥 길 따라 쭉 가야 되죠. 길 따라 쭉 가야 됩니다.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자기는 좌우로 이동 가능하거든요. 축삭 따라서 이렇게 쭉 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쭉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자극이 이동하는 속도가 느려요. 됐죠? 그럼 여기 잘 생각해보자. 마리집 뉴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쨌든 신호를 전달해야 되는 속도가 어때야 되는 부분이야? 빨라야 돼. 급한 부분인 거야. 급한 부분. 민마리집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부분인 거야. 혹은 빠르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빠르면 안 되는 부분. 그게 어디가 있는지, 어디가 마리집이고 어디가 민마리집인지 두 번째 구분 기준 보면서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구분 기준은 기능. 기능과 같은 말은 방향입니다. 방향에 따른 구분을 좀 해봐요. 그죠? 자, 그럼 우리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피부에서 자극을 때렸어. 그럼 피부에 있는 감각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극을 받겠죠. 이 감각 기관. 꼭 이거 때리지 않아도 좋아요. 봐도 됩니다. 우리 오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우리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왔어. 그럼 이거를 갖다 줘야 돼. 신호를 어디로? 그치, 뇌로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뇌로 갖다 주는 길이 있을 텐데 일단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신호를요 뉴런으로 넘겨줘야 돼. 이렇게. 사실 여러분 중학교 때 다 했거든. 오감 이야기하면서 눈에서 동공을 통해서 빛이 통과를 하면 망막에 있는 망막과 연결된 어디로 이동한다고 배워요? 시각, 신경을 따라간다고 배우잖아.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 여기가 만약 눈이라면 이 시각 신경이 되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죠? 근데 애 주목적은 뭐냐면 받아들인 빛을 빨리 보내기만 하면 돼. 애는 무슨 판단하거나 할 능력이 없어요. 뇌한테 뭐 하기만 하면 돼? 갖다 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애는 빨라야죠. 그리고 이걸 빨리 받아들이고 상황 판단을 해야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거니까 마리집이어야 돼요. 자, 이렇게 감각기와 연결된 뉴런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각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감각신경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여러 가닥 있어서 연결되는 감각신경이고 하나는 감각뉴런이고요. 됐지? 근데요, N은요 중요한 게 여기 중간에 볼록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중간에 막대사탕처럼 뭔가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 자, 이게 뭐냐면요 신경세포체. 제가 아까 처음 그림 그릴 때 신경세포체가 이 가지돌기 중간에 있는 것으로 그렸거든요. 이렇게 생긴 애가 제일 많고요. 근데 감각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중간에 있어요. 축삭돌기 중간에. 이게 감각뉴런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신경세포체가 없습니다. 여기. 신경세포체는 무조건 저 가지돌기 중간에 있을 필요가 없어. 어디 있어도 됩니다. 얘는 축삭돌기 중간에 있어요. 자, 그럼 이 신호가 이제 뇌로 오겠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영역. 이런 걸 우리 중학교 때 무슨 신경계라고 했는데 판단이 가능한 신경계. 자, 반대말은 말초신경계예요. 반대말 뭐야? 그렇지. 중추신경계는 두 개의 기관이 있어. 중추신경계로 구성된 두 개의 기관. 하나는 당연히 뭐겠어? 뇌죠. 하나는요? 하나는 뭐겠어? 척수지. 척수. 그래서 무조건 반사 같은 건 척수에서 판단했었잖아. 장난이. 그래서 여기 뒤에 뭐가 오냐면 뉴런들이 다시 와줍니다. 근데 이 뉴런들은요 뇌나 척수라고 해봅시다. 뇌나 혹은 척수. 얘는요 민말이집이야. 민말이집. 뭐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뉴런의 개수는 너무 중요치는 않아요. 이거 나중에 뒤에서 또 따로 다루긴 하는데 뭐 하나라도 되고 여러 개. 자, 이 부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연합 뉴런이에요. 연합 뉴런은 주로 뇌나 척수를 구성하고 있어요. 뇌나 척수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 뇌나 척수를 구성하는구나. 근데 얘는 보면 말이집이 아니지. 신경세포는 여기 있어요. 네, 여기까지 붙진 않는데 여기 있네. 자, 그 말은요 신도 전달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뇌니까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뇌는 판단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학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판단을 하고 시간이 걸리지. 너네가 우리가 선생님 방학 동안 이 책 한 권 공부한다고 해보자. 아싸 다 했다. 일까? 아니죠. 생각을 하고 시간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넘기는데 시간이 어때야 돼? 천천히 가야 되지. 근데 이 연합뉴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게 말이집이면요 너무 신호가 후딱 지나가. 그럼 판단해 못해? 못하지. 그러니까 연합뉴런은 보통 다 민말이집이에요. 이렇게. 그 이유까지 묻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야 지금 빛의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동공의 크기를 좀 줄여보자. 이런 판단을 내려서 우리 중간 내에서 다시 신호를 전달한다고 해볼까요? 홍채 쪽으로 여기에 또 가지돌기가 쓰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뉴런은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운동하는 거도 그러니까 반응하는 기관, 반응기 혹은 운동기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뇌 명령을 빨리 갖다 주기만 하면 돼. 그럼 뭐 해야 돼? 그쵸, 말이지. 운동 뉴런인데 얘네는 말이집 뉴런. 근데 운동 뉴런은 말이집인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다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말이집이에요. 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건 말이집. 민말이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뒤에는 어떤 운동기라든가 반응기라든가 이런 게 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운동뉴런이라고. 사실 다 중학교 때 거의 다 한 거예요. 말이집에 대한 이야기만 추가하고. 어려운 거 없죠? 잠깐 이 원을 하나 볼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신경 시스템이라고 해보자. 잘 몰라도요. 이 신경 시스템의 어떤 CPU, 그러니까 중심의 역할을 하는 건 어디예요? 뇌겠지. 그치? 뇌가 이 중심에 있다. 그냥 일단 뇌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원의 중심부를 하나 표현해볼게요.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다고 해볼까? 그럼 이 원운동하는 물체가 원의 중심 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 이걸 우리가
구신력이라고 불러요. 이걸랑 반대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 이거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나? 이걸 원심력.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 다시 가운데로 가면 구심이야. 나가면 뭐야? 원심이야. 다시 여기 뇌가 있어. 뇌 쪽으로 가면 뭐라고? 구심이야. 뇌에서 멀어지면 뭐예요? 원심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감각 뉴런 신호가 뇌 쪽으로 가지. 그럼 구심이야, 원심이야? 구심이야. 그래서 얘를 구심성 뉴런이라고 해요. 구심성 뉴런. 운동 뉴런은 뇌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걸 원심성 뉴런. 자, 괜찮습니까? 이 정도 어렵지 않지?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힐링. 여기까지 힐링. 이제 중학교 때 겹치는 내용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복기를 해드린 거고 본격적인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 신경을 자극이 이동하는 거. 이 신경 자극과 막전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자. 신경자극과 막전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잘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신호를 전달하는 신호의 종류가 뭐라고 그랬어? 자극을 전달하는 신호의 종류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무슨 신호라고 그랬어? 전기 신호라고 했지. 전기 신호. 전기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동을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기가 얼마나 했는지 판별해 주는 게 바로 막전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요거를 좀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 막전이라고 하는 자, 이 막전이는요. 세포막 내부에 상대적인 전하라고 생각합니다. 전하라는 표현에서 여기서 전위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전위, 전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위가 달라. 사용한 단위가 다르고. 그러면 우리 전기 신호가 오간다고 하니까 막전이를 변화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막전이가 변화하려면 전하가 변화하려면요. 전하를 띠는 애들이 들어오거나 나가면 돼. 잘 어려운 이야기 아니고 여기 교실을 세포막 내부라고 봐볼까요? 그럼 양이온들이 우르르 들어왔다고 해볼까? 그럼 여기 전하가 어떻게 돼? 그치, 증가하겠죠. 양이온들이 우르르 들어왔잖아. 양이온들이 우르르 나가면 그치,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렇게 이온들이 이동을 해줘야 돼. 이온의 이동이 핵심이에요. 됐어? 자, 그럼 이 세포막에 이온의 세포막 주변에 세포막에 이온의 이동을 한번 관측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세포막을 좀 그려볼까요? 통합과학에서 나오죠. 여기 인지질 이동 정보. 여기 이렇게 넉대기 안에 하나씩 박혀 있었잖아. 이거 뭐라고 불렀어? 그치, 막단백질이라고 배웠어. 이 막단백질을 통해서 누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거예요. 그냥 통해서 뭐 굳이 몰라도 되는 거야.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가 하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전위를 바꿔야 되니까 이온이 왔다 갔다 한다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통합과학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이 막단백질의 종류가 여러 개라고 배웠거든. 생김새가 여러 개라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동한 이온의 종류도 여러 개다라는 뜻이에요. 됐니? 이때 첫 번째로 이걸 이동시켜주는 애가 누가 있냐면 Na 플러스 통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로. 우리 영어로는 채널이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통로라고 합니다. 자, 이때 근데 통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확산이 이동합니다. 통로는 확산을 통한
이동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확산을 통한 이동 경로. 확산은 잘은 모르겠는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니. 그래서 저농도 가자. 그렇지. 고에서 저로 간다. 빈칸에 별표 3개 해가지고 적어보면 자, 뭘 적어보냐면 나 오늘 너무 적더라. 밖으로 안 갈래. 소양말 정신이 나갔나? 응? 뭔 소리야?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외우는 거야. 자, 나트륨은요. 나트륨 이온하고요. 우리 칼륨 이온 두 가지 이야기할 거거든. 이걸 미리 하고 하는 게 여러분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자, 나트륨의 양은 농도는 무조건 바깥쪽이 안쪽보다 큽니다. 나트륨은 바깥쪽이 더 크다. 그래서 자, 안칼레는 뭐냐면 안칼레인데요. 안칼레. 자, 칼륨이온의 농도는요. 안쪽이 바깥쪽보다 커요. 이거 헷갈리기 좋은데 여기 이 내용은 언제나 성립합니다. 누가 어디로 오고 가거나 아무 상관없이요. 나트륨은 무조건 바깥에 많아요. 칼륨이온은 무조건 어디에 많대? 무조건 안에 많대. 이 둘이 자극 이제 이동의 메인이 되는 이분들인데 나트륨은 무조건 바깥에 많고 칼륨은 무조건 안에 많대. 그럼 한번 볼게. 여기 통로는 확산의 이동 방식이라고 했지. 근데 나트륨은 어디 많다고 했어? 그렇지. 바깥에 많다고 했지. 그럼 이 통로를 따라서는 나트륨 이온이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밖에서 어디로? 안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럼 잘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이온이 들어왔잖아. 그럼 전위가 증가할 거라고. 그래서 플러스가 막 증가할 거라고요. 자, 두 번째는 K 플러스 통로입니다. 자, 이것도 통로네요. 그럼 이 통로를 따라 이동을 시킬 거예요. K 플러스를 어디서 어디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렇지.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이 통로. 이제 자, 세 번째로요. 네,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나트륨이 예를 들면 여기 세포막이 있다고 하고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라고 해볼게. 나트륨 이온이요. 예를 들면 여기가 150개가 있어. 안쪽엔 이것보다 숫자가 어때야 돼? 이것보다는 정말 아무 숫자가 넣으면 돼요. 이름 뭐라 그랬지? 이지우. 지우야 몇 개 넣을까? 150개보다만 적게 넣어봐. 100개 좋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 통로가 있으면 이렇게 가겠지. 잘 봐봐. 그럼 얘들아 농도는 누가 더 높아? 바깥쪽이 더 높죠. 안쪽보다. 그럼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개수가 줄겠지. 140, 110 이렇게 점점 줄겠지. 그럼 둘이 몇 개까지 이동할까? 몇 개가 될 때까지? 똑같이면 몇 개씩이에요? 125개씩이지. 됐어?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안쪽이 더 많아지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지. 그 나트륨 이온은 무조건 어디 더 많다고? 아까 그럼 똑같아지는 순간까지 오는 거 아닌가요? 네, 똑같아지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똑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을 해야 해. 그럼 자극이 이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도 차이가 통로에 의해서 줄어들긴 하는데 다시 누군가 바깥쪽으로 퍼져야 돼. 근데 이건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왜? 안쪽에 나트륨 농도가 더 어때요? 더 낮지. 여긴 높지. 그러니까 저에서 고로 옮겨줘야 돼. 그래야 다시 이게 뭐 예를 들면 110개가 되고 15개 다시 넣어볼게요. 140개가 되고 그럼 다시 안으로 통로를 따라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반복이 돼야 우리 몸이 계속 이 자극을 순환시킬 거 아니야.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경로를 뭐라고 하냐면요, 펌프라고 그래요. 근데 이 펌프는 독특한 게 나트륨만 퍼주는 게 아니라 칼륨도 동시에 퍼. 그래서 이걸 나트륨, 칼륨 연결고리예요. 펌프라고. 자, 근데 이 펌프는 뭘 이야기하냐면 능동수송이라고 부르는 이동 방식을 띠게 됩니다. 아, 능동수송은 뭐냐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고에서 저로 가는 건 너무 당연하단 말이야. 확산. 근데 확산은 에너지 소모 있어 없어? 확산 에너지 소모가 없단 말이야. 고에서 저로 가는 건 자연 상태에서 엔트로피까지 가면 좀 어렵겠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니까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근데
근데 저에서 고로 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누군가 인위적인 에너지를 투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에너지의 소모가 있는 출입 방식이야. 그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에너지 쓰잖아. 밥 먹잖아. 그 이유 중 하나를 알았네. 아, 자극이 잘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쵸? 자, 그럼 얘는 보세요. 저에서 고로 가게 하는 거야. 그럼 나트륨은 어디에 많아? 자, 밖에 많아. 이것만 기억하면 이거 엄청 헷갈려들 하는데 이것만 외우면 안 헷갈려요. 뭐 밖에 너무 더워. 나 밖으로 안 가요. 그렇지? 마음대로 외우셔도 돼요. 나트륨은 무조건 밖에 많다. 근데 펌프는 저에서 고로 보낸다. 그러니까 세포 기준으로 안에서 밖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 나트륨을 안에서 밖으로 수송합니다. 자, 그 다음 K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안으로 수송시킵니다. 통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방향과 펌프를 따라서 이동하는 방향이 다르구나. 자, 근데 아무리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도 농도가 역전되는 일은 없구나. 나트륨은 무조건 어디 많구나. 나트륨이온은 밖에 많구나. 자, 이런 원리 때문에 조금만 딥하게 가면요. 이거는 한 번 펌프가 이 기능을 수행할 때 3개씩 수송하고요. 이거는 2개씩 수송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종종 학교에서 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건 외우기 쉬워요. 이름 수랑 똑같아. 나트륨, 칼륨. 외워주시면 돼요. 됐죠? 잘은 모르겠는데 이온이 막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고 움직이면 어쨌든 전하가 바뀌기는 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순서대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막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게요.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로요. 분극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어요. 분극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 누가 여러분 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그런 감각은 잘 안 들죠. 막 팔에 뭐가 닿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잘 안 들지? 그 자극을 뇌로 보내고 있는 거야? 아니지. 이게 분극 상태야. 이게 분극 상태. 자,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휴지 전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휴지 전위 상태. 쉬고 있다는 거야. 전위가 크게 변화가 없이 쉬고 있다. 그렇지? 자, 이런 거 써. 우리 세포 말을 좀 그려봅시다. 근데 둥글게 그리면 우리가 쓰기가 힘드니까 그냥 여기 한쪽으로 좀 길게 펼게요. 길게 폈다가 해보자. 자, 그럼 여기가 세포 바깥쪽일 수도 있고, 뭐 여기가 바깥쪽일 수도 있겠죠? 그냥 위쪽을 바깥쪽으로. 여기를 바깥쪽.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동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돌아가나를 좀 봐야 됩니다. 자, 크게 보면 통로랑 펌프죠. 자, 이때 여기에 아무렇게나 좀 그려놓을게요. 많은 거는. 자, N은 누구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 Na 플러스 K 플러스 펌프. 그냥 줄여서 펌프라고 하셔도 돼요. 펌프. 근데 펌프는 요건 좀 외워두면 편해. 상시가동입니다. 상시가동. 상시가동. 펌프의 이 뉘앙스를 한번 봐봐. 내가 펌프질을 한다. 에너지를 막 어떻게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억지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어떤 농도에서 어떤 농도로 보낸다고? 그렇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보낸다고. 자, 그러면 이때 나트륨 이온은 어디에 더 많았어요? 어디에 더 많았어? 밖에 더 많았으니까 나트륨 이온 어디로 이동시켜야 돼? 이 펌프는. 그렇죠, 안에서 밖으로. Na 플러스 3개씩. 3개까지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누굴? K 플러스 펌프를 따라서. 자,
그리고 사실 분극이니까요. 나머지 통로들이 거의 열려있지를 않겠죠. 쉬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통로 두 종류 있었잖아. 여기에 진짜 극히 일부 K 플러스 통로가 열려있어. 이 이야기는 뒤에 나와. 사실 거의 닫혀있어요. 거의 닫혀있는데 진짜 일부 K 플러스 통로가 열려있습니다. 일부예요. 일부. 많이 열려있지도 않아. 뭐 잘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K 플러스 통로는 통로니까 확산을 통한 이동 방식을 채택할 거고 K 플러스는 어디에 많다? 안에 많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빼내겠죠. 안에서 밖으로 빼내겠지. 뭐를? K 플러스. 얘는 K 플러스만 이동시키는 통로예요. 통로는 두 이온 별개로 따로따로 가지고 펌프는 하나로 가져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려만 놨는데 사실 이거 세포니까 안쪽에 막 소기관들도 있을 거고 세포체 골수체도 있을 거고 뭐 리보솜도 있을 거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애초에 이런 이 세포막 안에 있는 소기관들이 대부분 음전화예요. 그래서 자, 그럼 다시 여기 내부에 무슨 전하를 띄고 있다고? 그치, 내부 소기관이 음전하를 띄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포 안에 있는 DNA 있죠? 이것도 음전하를 띄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때 세포막 안쪽의 전압값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 안쪽의 전이니까 막전이라고 했어.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A가 어떻게 돼? K 플러스가 밖으로 나갔지. 자, 첫 번째 양이온 빠졌네요. 그치? 자, 두 번째 여기 볼게요. 펌프. 자, 빠지는 양이온도 있고 뭣도 있어? 들어온 양이온도 있지. 근데 빠지는 양이온 나트륨은 아까 몇 개씩 빠진다고 했어? 3개. N은요? 2개. 그럼 양이온은 결국 들어온 게 많아? 빠진 게 많아? 빠진 게 많죠. 펌프에 의해서도. 자, A에서 양이온 빠졌고요. A에서 빠졌어요. 물론 들어온 애도 있지만 심지어 안쪽에 무슨 전화 단백질이 있다고? 음전화 단백질이 있다고. 그러면 양이온이 빠졌고 음전화 애들만 있네. 그럼 내부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이해됐어? 양이온 빠졌고 음전화 단백질이 있네. 그래서 이때 분극 상태의 막전에는 얼마를 드냐면 마이너스를 줍니다. 마이너스 70ml. 이 이유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 내부에 음전하를 띄면 소기관. 이제 자, 두 번째로 일부 K 플러스가 통로를 따라 유출된다. 양이온이 유출된다. 자, 세 번째로 펌프를 따라 펌프에서 유출되는 Na 플러스의 수가 K 플러스 유입되는 K 플러스 수보다 이거 설명하려고 3개, 2개 제가 이름만 좀 해놓은 거예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부에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로 우리가 분극 상태, 이때의 전이값을 휴지전이라고 그래. 분극일 때 되는 마이너스 70mV. 됐죠? 그게 어려운 거 없지? 자, 두 번째로 어디가? 유출되는 Na 플러스 유입되는 K 플러스. 귀가 밝아. 안 보이면 이제 손에 힘이 없다. 됐나요? 자, 이게 일반적인 상태다. 일반적인 상태, 뭐 별일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가 우리가 이제 자극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는 상태인 거지. 그럼 이제 자극을 줘봐야겠죠. 그럼 우리 몸에서 이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 분극 상태를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를 좀 벗어나겠다. 이제 좀 시작해보자 라는 거죠. 이제 좀 시작해보자. 그럼 탈분극이 되려면 자극이 오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얘는 외부 자극에 의해 어떻게 발생하냐면 의해 Na 플러스 통로가 열려버립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극이 들어오면 Na 플러스 통로가 열리도록 몸이 진화해온 겁니다. 자극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걷다가 어디 부딪히면 아프잖아. 이 아픔이라는 감각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죠. 우리가 길 가다 보는 이 감각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생존에 다 도움이 됐으니까. 아프니까 그만 가라라는 신호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진화를 해야 하냐면 외부 자극이 오면 Na 플러스 통로를 개방하도록 진화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상황 한번 볼게요. 먼저 여기에 펌프 있어야겠지. 위치는 그냥 그리는 사람 마음이야. 왼쪽에 있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돼. 여기저기 있으니까 사실. 자, 얘는 우리가 펌프라고 부른다고 했지. 자, 모양은 마음대로요. 그냥 다르게만 그려주면 됩니다. 펌프는 상시 가동, 분극이든 탈분극이든 모르겠고 일단 돌아갑니다. 그럼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이 어떻게 돼? 나가. 칼륨 이온은 들어와. 여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 능동수송하고 확산, 그러니까 펌프하고 통로를 따라서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3개씩이라고 했고 이거 2개씩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한 개니까 펌프가 더 빠른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확산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셔야 돼. 확산을 통한 이동량이 무조건 더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봐봐, 여기 K 플러스 통로가 열려 있었잖아. 조금. 그럼 농도가 안쪽이 높은 건 맞는데 양 생각할 때는 펌프 무시하세요. 펌프를 통한 수송량은 적은 편이라서 일단 무시하면 좀 편하게 계산이 될 거야. 자, 안쪽이 높은 건 맞는데 이동하면 할수록 양쪽의 농도 차이는 어떻게 될까? 작아지겠지. 그러면 통로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버릴까? 닫힙니다. 닫히고요. 누가 열리냐면 대신에 이제는 Na 플러스 통로 열립니다. 그냥 동그랗게 그릴게요. 얘는 Na 플러스 통로라고. 이게 자극에 의해서 오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로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보내고 나트륨은 밖에 많으니까 아하, 안쪽으로 Na 플러스가 우수수 유입이 되는구나 라는 거지. 잘 생각해보자. 지금 나트륨 통로는 열려 있었어, 안 열려 있었어? 안 열려 있었지. 자, 그럼 확산을 안 하고 있다는 건 농도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예요. 능동수송만 한다는 건. 저에서 고로 가니까 Na 플러스가. 그럼 농도 차이가 충분히 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뚜껑이 어떻게 됐어? 쾅 열렸잖아. 그럼 들어온 양이 어때요? 어마무시하게 많지.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야. 펌프랑은 그래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송량이 많아요. 그러면 이때 이 펌프를 따라서는 약간 Na 플러스가 나가는 게 더 많다고 했지. 아니, 이거 신경 쓰지 마라고. 통로 신경 쓰시라고. 통로. 이거 너무 미세하다고. 통로를 따라서 양이온이 어떻게 됐어? 들어왔지. 그럼 양이온이 들어왔으니까 막전류 값이 어떻게 될까? 그치, 막 증가하겠죠. 내부의 전하가 막 증가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막전이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부터 출발했었냐면 마이너스 70ml부터 출발했단 말이야. 여기서 플러스 30mV까지 증가해. 단위는 mV예요. 근데 이게 교재별로 플러스 35로 돼 있을 때도 있거든. 그거는 그 문제 따라가시면 돼요. 이따 그래프랑 같이 보여드릴 텐데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30. 증가하게 된다. 자, 이 증가하는 이유 뭐예요? 왜 증가했어? 누가 들어와서? Na 플러스가 뭐를 따라? 통로를 따라 뭐 해서? 그치? 자, 이 다음 과정 할 건데 그 전에 우리 좀 단단하게 잡고 가자.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탈분극 시에는 나트륨 이온이 유출된다.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인가요? 왜 맞는 말이죠? 그렇지, 뭘 따라서? 펌프를 따라서는 유출되거든. 그럼 탈분극 시에 Na 플러스는 유입된다. 이거는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뭘 따라서 유입되기도 해요? 통로를 따라. 잘한다. 그치? 그래서 너무 이 흑백 논리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상황을 좀 다양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L을 따른 이동, L을 따른 이동.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나트륨 이온이 통로를 따라 유출된다. 이거는 틀렸죠? 통로를 따라서 유입된다. 잘하네. 안 느끼고.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게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 다시 Na 플러스 농도 차이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차이가 줄어들죠. 차이가. 농도 차이가 커졌다가 통로가 닫혀있는 동안은. 근데 이 통로를 열게 되면 확산이 일어나면서 양쪽의 농도가 비슷해진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통로가 어떻게 돼? 닫히죠. 그래서 자, 그리고 이게 일어나는 동안 칼륨 이온은요. 아까 확산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농도 차이가 비슷해졌는데 통로 여기 닫혔잖아. 칼륨 이온. 그럼 다시 양쪽의 농도 차이가 좀 어떻게 될까? 커져 있죠. 왜? 펌프는 돌아가니까. 이러니까 펌프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야. 펌프가 안 돌아가면 농도 차이가 커지질 못하거든요. 그럼 이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는 다시 어떻게 돼? 열리겠지. 그렇지. 그러면 N랑 비슷해지죠. 그래서 다시 분극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이걸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재분극. 그럼 이때도 이것들 한번 볼게요. 여기 펌프는 돌아갑니다. 펌프. 잘하는데? 그럼 펌프를 통해서 나트륨 이온은 나가고요. 여전히 K 플러스는 그리고 다시 Na 플러스가 닫히고 다시 K 플러스 통로가 열립니다. 그럼 이 K 플러스 통로를 따라서 나가죠. K 플러스. 근데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인 거야. 저 때는 일부만 열렸잖아. 이때는요. K 플러스 통로가 지금까지 닫혀 있으니까 농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확 다 열린단 말이에요. 눈치 조금 치는 친구들은 찾겠지만 이 다음에 올 게 뭘까? 이 다음에 올 거. 분극이야지. 그럼 봐봐. 잘 봐봐. 이 상태에서 K 플러스가 이동을 하면 할수록 양쪽의 농도 차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러니까 K 플러스 통로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닫히겠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일부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거의 다 닫혀 있어요. 거의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 열어놓은 걸 표시해 놓은 거고 사실 거의 다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순 안. 자, 그럼 이때 막전이를 항상 보실 수 있어야 돼. 양이온이 나갔네요. 플러스가 나갔네. 그럼 막전이가 늘까 줄까? 줄겠죠. 그때 막전이가 플러스 30에서 줄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줄어야 되죠? 다시 분극 가야 되죠. 어디까지 줄어야 마이너스 70까지. 근데 K 플러스 통로가 닫혀 있었다가 갑자기 콱 열렸잖아.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가버려 갑자기. 원래 마이너스 70까지만 떨궈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져.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70으로 돌아와요. 됐나? 요게 우리 뒷변에 좀 중요하게 계산 문제에서 나올 숫자예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분극 상태라고. 좀 과해. 좀 과해. 너무 과하게 떨어졌어. 과분극 상태라고. 이때 뭘 볼 거냐면요. 이온의 재배치. 요거 그림 좀 같이 보면 좋아서 남겨놓고요. 여러분 이어서 쓰시면 됩니다. 재배치. 이게 뭐냐면 이거를 상하게 이야기하는 아저씨들이 많던데 이건 뭐냐면 농도 차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농도의 차이가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이
농도 차라는 표현을 봐야 돼. 확산이 일어나면 농도 차이가 어떻게 되기만 해? 줄어들기만 하지. 그럼 이걸 다시 벌려주는 게 누구야? 펌프죠. 그래서 펌프에 의해서 유지되는 움직임. 그럼 이건 언제 일어나는 걸까? 상시 일어나는 일이죠. 상시죠. 이걸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아저씨들이 있어. 뭐 재공급 다음에 재배치다 이러고 있는데 아닙니다. 재배치는 상시 일어나고 있는 상시. 괜찮나요? 할만한가요? 아직? 별로 어려운 거 없었어. 자, 우리 다시 이동 장식 몇 가지 있었다? 세 가지 있었다.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 있었다. 그죠? 통로들 확산이고 펌프는 능동 수송이니까 농도를 역행하는 움직임이었다. 자, 우리 세 가지 이름만 볼게요. 분, 탈, 재.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순서로 변화한다. 자, 맨 첫 번째 분극 상황에서는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였다. 자, 뭐가 열려 있는지만 봐도 답이 나와. 펌프는 계속 도는 거니까 무시하고요. 뭐가 열려 있었어요? 조금? K 플러스. 물론 이거 영향이 크진 않은데 얘 조금밖에 안 열려 있어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양이온 나갔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70. 자, 자극이오면 뭐가 열린다? 나트륨이 열린다. 자, 나칼이야 순서대로 통로. 나트륨 통로는 확산하니까 나트륨 밖에만 하니까 안으로 양이온 넣어줬다. 양이온 막전이 상승했다. 어디까지? 플러스 30까지. 됐어? 자, 그 이후로 다시 재분극이 되면 나트륨 통로 닫히고 K 플러스 통로가 열렸다. K 플러스 통로는 칼륨을 확산시켜주는데 칼륨 안에 많으니까 안에서 밖으로 빼준다. 즉 양이온 빠져나갔으니까 막전이 감소했다. 근데 처음에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마이너스 80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70까지 왔대. 그래서 이 과정에서 농도차를 각이온의 농도차를 유지시켜주는 건 펌프의 기능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너무 중요한 거. 너무 중요해. 자, 막전이 변화돼. 이게 독립적으로 나오면 어려울 게 없어요. 계산 문제에서 어려울 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길 필요가 없는데. 자, 먼저 시작이 여기서 가야 돼.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극을 쾅 줘볼까? Y값이 막전이고요. X값은 그냥 시간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부터 Na 플러스 통로가 열려서 막전이가 쭉 올라간대. 어디까지? 그치, 플러스 30. 플러스 30까지. 자, 그리고요. 탈분극이 끝나가면서 다시 재분극이 됐네. K 플러스 통로가 열리면서 양이온이 슉 나갔는데 막전이가 떨어진대. 어디까지? 마이너스 80 찍고 다시 마이너스 70 된다. 그래서 요거를 구간을 나눠주기만 하는 거지. 처음에 여기 분극 상태. 분극 상태. 자, 여기 올라가는 곳까지가 뭐예요? 탈분극이야. 됐어? 자, 다시 과분극 지나서 다시 마이너스 찍는 것까지가 재분극이야. 됐어? 그 다음에 올 건 뭘까? 다시 분극이지. 여기 재분극 중의 시점인데 마이너스 80 찍는 거야. 여기 뭐래? 과분극. 그렇지, 여기는 과분극. 재분극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재분극이 일어나는. 잘했네요. 여기까지 헷갈리는 거 없이 이해했다면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 이 자극의 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 자극 세기와 막전이 대한 이건 뭐 별거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일찍 시작.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자, 여기 일반적인 자극을 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지.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역치 이상의 자극. 우리가요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역치 이상의 자극. 그 이번에 뭐 해볼 거냐면 역치 이하의 자극을 줘볼게요. 역치는 뭐냐면 이 흥분이 전도되기 위한 이런 자극들이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세기예요. 최소한의 세기. 그 역치 이하의 자극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요 플러스 35까지 볼까요? 이 플러스 30 또는 35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딱 찍잖아? 이걸 딱 찍으면 우리가 이걸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라고 읽어.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 보통 플러스 30호가 플러스 35.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 근데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요 가다가 그냥 고꾸라집니다. 가다가요 이거는 역치 이하의 자극. 그럼 이런 거는 우리가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통로가 제대로 개폐되지 않아서 못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자극들이 있나? 지금 너네 다 맡고 있는데 누구한테 맡고 있어요? 공기 입자랑 충돌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지? 충돌이 있어 실제로. 아니 그렇잖아. 에어컨 바람 오는 것도 그렇고 뭐 에어컨 바람 정도는 좀 세기가 세겠지만 이런 게 다 무슨 자극인가요? 그냥 역치 이하의 자극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 해볼 거냐면 자극을 세게 줘. 툭보다 이렇게 내려볼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숫자를 제가 고정을 해놨지. 그럼 이거 세든 약하든 800에서 몇 가지 올라간다는 거야? 30까지 올라간다는 거지.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빨리빨리 변해. 빨리빨리 변해. 이게 강한 자극이에요. 이거는 강한 자극. 자, 강한 자극을 주더라도요. 활동 전위의 크기 자체가 변했나? 크기 자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자극이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네요.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어려운 거는 없죠? 괜찮나요? 이 정도는? 좋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 45분